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파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파이가 신뢰를 얻는 법이라고 정해봤고요. 제가 C2 과정에서 이제 해야 할 과업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대중들로부터 파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이가 금 보관증이기 때문에 이 종이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금의 신뢰가 달러에 입혀진 겁니다. 그게 근본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급급하잖아요. 이 달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대처를 한 방법이, 사우디 찾아가 가지고 협정을 맺으면서 석유를 팔 때 달러로만 팔아라, 이것을 체결한 것이 페트로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달러에 신뢰를 입혔다기보다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달러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 석유를 결제할 때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게끔 만들어서 안 쓸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그게 페트로달러고, 그러다 보니 이 석유를 사들이기 위해서 해외 거래를 할 때, 무역 결제를 할 때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게 되겠죠. 모든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 석유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역을 할 때도 뭐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화폐의 본질은 이 믿음,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2 과정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업이 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80억 인구에 대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를 아직 모르는, 그리고 파이를 채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이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파이는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가, 이 파이 생태계가 믿을 만한 시장이라는 것을, 신뢰할 만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연령층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마 그 살아오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객이나 이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변명하기에 바빠요. 자기가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오만 변명을 늘어놓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지 않죠.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생겨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의 금전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냥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을 봐도 2년을 봐도 3년을 봐도 5년 10년을 봐도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뢰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측 가능해진다고요. 예측 가능해진다라는 말이 우리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안전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정감을 느끼는 게 결국 신뢰예요. 믿음이 간다 소리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전자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어떤 시스템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된다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된다 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돼요.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호기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 파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신뢰가 단기간에 쌓였다. 이거는 어떤 말과 같냐면 편하게 긴장해. 이런 말과 같아요. 긴장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건데 편하게 긴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요. 서로가 정반대에 있는 요소인데 그것을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뢰가 빠르게 형성된다는 게. 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반년 전에도 요런 방식으로 결제가 무난하게 됐어. 문제없이 됐어. 1년 전에도 됐어. 2년 전에도 됐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계속 충분히 굴러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나 저는 이 C2 구간에 사이버 어택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사이버 어택이 발생하고 미국 시장이 공격을 당하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다량의 돈을 지급기에서 인출하고 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사이버 어택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있는 거 알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컨스피러시라는 작품이요. 사이버 어택이 발생하고 전산망 마비 때문에 신용카드는 결제가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약을 구하러 왔는데 ATM기가 시스템에 에러가 나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예측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항공기 사고에 대한 예측 영상을 많이 올렸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빈도와 훨씬 많은 작품 속에서 이 사이버 어택과 관련된 금융권이 공격을 당하는 사이버 어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차례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이 사이버 어택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융 시스템이 데미지를 입어서 사람들이 이런 혼란 상황에 빠진다라는 것은 국가가 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가장 절실한 게 신뢰할 수 있고 통제력이 살아있는 시스템을 원해요. C2 단계가 뭐예요? 오픈으로 열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화 상태죠. 통제력이 살아있는 상태라고요. 요때가 요 전이 사이버 어택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 봤을 때 이 파이 네트워크가 충분한 신뢰를 쌓아 올릴 시간을 가지려면 26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쯤 되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많은 신뢰를 쌓아 놨을 것이고 C2 단계라는 것은 통제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